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저녁 9시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에 삼거리 횡단보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정확하게 저녁 9시입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횡단보도 올림픽공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프랑스의 보르봉 왕조 제3대 국왕 태양왕 루이 14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양왕 루이 14세. 자, 오늘이 7월 10일이니까 정확하게 16일 후에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엽니다.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17일간의 열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의 열전으로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앞으로 16일 후에 제33회 파리 올림픽 개막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프랑스 관련해서 요즘 영상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유럽의 군주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최장기간 집권했던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프랑스의 보르봉 왕조의 제3대 국왕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절대 왕정의 최고 권력자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재위 기간이 72년 3개월 18일입니다. 대략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태양왕 루이 14세인데요. 자,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4사람이 있습니다. 4인방이 있는데요. 서기 800년경에 프랑크 왕국의 국왕 샤를마뉴 대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1643년부터 1715년까지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59년부터 69년까지 약 10년 동안 프랑스의 18대 대통령을 했던 샤를 드골 대통령. 이상 4사람이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4인방입니다. 샤를마뉴 대제, 루이 14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샤를 드골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태양왕 루이 14세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약 10개월 전, 즉 작년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대략의 코스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의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마지막으로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 이런 순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후반부에 있었던 캐나다 퀘벡이 캐나다의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도 캐나다의 최대 관광 도시입니다. 그게 바로 퀘벡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그곳을 가는 이유가 바로 드라마 도깨비, TVN에서 방영했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무대가 바로 캐나다 퀘벡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퀘벡, 그곳에 가면 오늘 말씀드릴 루이 14세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머리 부분만 나와 있는 두상입니다. 두상. 보통은 동상이 뭐 전신상이나 또는 상반신상이나 또는 흉상이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두상입니다. 머리만 나와 있는 루이 14세의 두상입니다. 그게 퀘벡의 구시가지인 뿌띠 샹플랭 거리의 중심 광장인 로아얄 광장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바로 루이 14세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루이는 프랑스어로 적혀 있고 14는 로마자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루이 14세 그 두상을 제가 약 10개월 전에 그 퀘벡에 갔을 때 로아얄 광장에서 그 루이 14세의 두상을 보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듯이, 그때도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7박 10일 동안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여행을 할 때 날씨가 대부분 좋았는데요. 퀘벡에 갔을 때, 퀘벡 관광을 할 때 비가 내렸었고요. 퀘벡 관광을 마치고 다시 미국 버몬트 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뉴햄프셔주의 콩코드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퀘벡 관광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버몬트주의 국경 검문소 들어올 때, 그때까지 비가 내렸었습니다. 자, 이제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송파구청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약 66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송파구를 관리하는 송파구청이고요. 그 너머로 서쪽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송파구청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 10개월 전에 작년 8월 말입니다. 캐나다 퀘벡에 갔을 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구시가지 뿌띠 샹플랭 거리의 중심 광장인 로아얄 광장에서 루이 14세의 두상을 배경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자, 태양왕 루이 14세, 유럽의 군주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루이 14세. 유럽 군주 중에 그 다음으로 재위 기간이 길었던 사람은 2년 전에 서거하신 프랑스의 맞수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0년 2개월 동안 영국을 통치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사로 넘어오면 중국의 강건성세라고, 중국의 청나라 시대의 강건성세, 즉 강희대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그 3대에 걸쳐서 134년 동안의 그 시대가 강건성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강희대제가 61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아들 옹정제는 13년만 재위하고 과로사로 사망을 했고요. 또 그의 아들 걸륭제는 할아버지 강희대제보다 더 오래 통치하는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통치 기간 61년보다 1년 짧은 60년 동안 재위를 했지만, 재위하고 상왕 자리로 옮겨갔죠. 상왕 자리에 3년 있어서 결국은 총 60 플러스 3, 총 63년 동안 통치했던 인물이 강희대제의 손자 걸륭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서는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영조는 52년 동안 통치해서 가장, 조선의 왕 중에는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영조가 52년인데요.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왕의 이름도 장수왕이지 않습니까? 장수왕은 97세까지 사셨는데 재위 기간, 통치 기간은 79년입니다. 장수왕은 무려 79년 동안 통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루이 14세는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는데요. 유럽의 군주 중에는 가장 재위 기간이 깁니다. 자, 루이 14세 탄생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 14세는 부르봉 왕조의 3대 국왕인데요. 할아버지가 앙리 4세고 아버지가 루이 13세고 할아버지가 부르봉 왕조를 열었는데요. 캐나다는 이제 10개 주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퀘벡주는 프랑스 색채가 강하죠. 프랑스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역사의 시작은 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입항한 게 1620년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데요. 캐나다 지역은 그보다 무려 85년이 앞선 1535년에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대서양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서 캐나다 지역으로 들어가서 퀘벡과 몬트리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의 시작은 1620년 보스턴인데요. 영국의 이주민들이 미국 역사의 시작을 열었었죠. 1620년. 그에 반해서 캐나다 지역은 그보다 무려 85년이 앞선 1535년에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대서양과 접해 있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서 쭉 남서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금의 퀘벡과 몬트리올 지역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크 카르티에가 그 당시에 거기에 정착촌을 건설한 건 아니고 그야말로 탐험만 하고 국왕에게 보고를 했고요. 정착촌을 건설한 건 그로부터 73년의 세월이 흘러서 73년의 세월이 흐른 1608년입니다. 1608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의 시작인 1620년보다 한 12년 정도가 앞선 시점 1608년에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제1대 국왕 앙리 4세의 명령에 따라서 프랑스의 탐험가 샹플랭이
73년 전에 자크 카르티에가 발견한 그 루트를 타고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타고 퀘벡과 몬트리올에 가서 정착촌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1535년에는 자크 카르티에라는 프랑스 탐험가가 퀘벡과 몬트리올을 발견만 했지 정착촌을 건설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1608년에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제1대 국왕 앙리 4세의 명령에 따라 프랑스 탐험가 샹플랭이 이제 퀘벡 몬트리올에 가서 프랑스 정착촌을 건설을 했습니다. 자, 그 시점 1608년 정착촌 건설 시점은 미국 역사의 시작인 1620년 보스턴 입항보다 12년이 앞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의 시작은 영국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1620년인데요. 캐나다 역사의 시작은 그보다 더 앞섰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은 영국인들이 건국을 한 건데, 반면에 캐나다 역사의 시작은 프랑스인들이 캐나다의 역사의 시작을 열었다. 그래서 캐나다의 10개 주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퀘벡주 안에 퀘벡시와 몬트리올시가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프랑스가 개척한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곳은 프랑스계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호가 바뀔 수 있어서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잠실역 사거리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잠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보이고요. 롯데월드 호텔도 보이고요.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신호가 곧 바뀝니다.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지역은 10개 주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퀘벡주는 퀘벡시와 몬트리올시가 있는데요. 프랑스인들이 그쪽을 먼저 개척을 해서 지금도 그 퀘벡주에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영연방 국가가 됐냐면, 바로 유럽의 7년 전쟁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패권 다툼을 했었는데요. 그게 유럽의 7년 전쟁이고, 캐나다 지역에서는 바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입니다. 프랑스와 인디언 연합국을 형성해서 영국과 싸웠다라는 게 프렌치 인디언 전쟁인데요. 유럽 대륙에서는 7년 전쟁, 캐나다 지역에서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발생이 됐고, 그것은 결국은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했던 건데요. 결국은 프랑스가 영국한테 패배를 해서 1763년에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캐나다에 대한 지배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프랑스가 그쪽을 지배를 했었는데요. 176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캐나다에 대한 지배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연방 국가가 됐는데요. 여하튼 그 퀘벡의 구시가지가 명칭이 뿌띠 샹플랭 거리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퀘벡의 캐나다의 최대 관광도시 퀘벡의 구시가지 명칭이 뿌띠 샹플랭 거리일까요? 자, 롯데월드 타워,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했습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 보이시죠? 자, 달리기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현재 시각이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저녁 9시 20분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조깅로 폭은 약 5, 6m 되고 지금 비추고 있는 동호와 반대로 저쪽 지금 송파대로 건너편 동호 방향을 비추고 있고요.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제가 비추고 있는 쪽은 서호입니다.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저기 북서쪽 방향에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호의 남쪽 조깅로 방향을 비추고 있고요. 이번에는 서호의 북쪽 조깅로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 14세 캐나다의 최대 관광도시 퀘벡의 구시가지 이름이 왜 뿌띠 샹플랭이냐면 바로 정착촌을 건설했던 인물이 바로 샹플랭이어서 그렇습니다. 1608년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1대 국왕 앙리 4세의 명령에 따라 프랑스 탐험가 샹플랭이 1608년에 퀘벡과 몬트리올에 정착촌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탐험가 정착촌을 건설한 프랑스 탐험가 그 샹플랭을 기리기 위해서 퀘벡의 구시가지 이름이 샹플랭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르봉 왕조의 제1대 국왕이 앙리 4세, 2대 국왕이 루이 13세, 3대 국왕이 루이 14세인데요. 자, 루이 14세는 5살의 나이에 국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태어난 것은 1638년이고요. 사망한 것은 1715년입니다. 그래서 77년 동안 생존했는데요. 5살의 국왕의 자리에 올라서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다가 1715년 7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별명이 왜 태양왕이냐면 루이 14세는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음악. 그래서 궁중음악가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궁중음악가가 작곡한 발레에 맞춰 가지고 춤을 추는 것을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이 14세가 그 발레에 맞춰서 춤을 추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었냐면 태양신 아폴로의 의상을 자주 입었습니다. 그 발레 궁중음악가이자 친구인 그 음악가가 작곡한 발레에 맞춰가지고 춤을 자주 추었는데요. 그 춤을 추기 위해서 루이 14세가 무대에 오를 때 바로 태양신 아폴로의 의상을 자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면 귀족들이 태양왕 만세라고 자주 외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루이 14세의 별명이 태양왕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그러니까 그 발레에 맞춰가지고 춤을 출 때 주로 입었던 복장이 태양신 아폴로의 의상을 자주 입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신하들이 그 태양신 아폴로의 의상을 입고 무대에 들어선 루이 14세를 보고 귀족들이 태양왕 만세라고 자주 외쳤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의 별명이 태양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절대 왕정을 누렸던 분이 바로 루이 14세고요.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는 자신의 아들도 이미 죽어버렸고 또 손자도 죽어버렸고 첫째 중손자도 죽어버리고 결국은 두 번째 증손자한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 두 번째 증손자가 바로 루이 15세입니다. 루이 15세는 59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루이 15세가 1774년에 사망하니까 그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또 프랑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루이 14세가 태양왕 루이 14세가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고 1715년 9월 1일에 서거를 했는데요. 서거할 때 아들, 손자, 첫째 증손자까지 다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손자인 루이 15세가 왕위를 승계했는데요. 자, 루이 14세가 1715년에 죽었는데 그보다 4년 앞선 1711년에 왕태자가 그 천연두로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왕세손은 홍역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자는 스페인 왕위를 계승하면서 프랑스 왕위 상속을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자는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고요. 첫 번째 증손자는 또 천연두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루이 14세는 말년에 엄청나게 가족 비극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왕자인 왕태자는 천연두로 사망, 첫 번째 손자인 왕세손은 홍역으로 사망, 세 번째 왕세손은 말에서 떨어져 죽고 첫 번째 증손자는 또 천연두로 사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적통이라고 하면 바로 두 번째 증손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손자인 루이 15세가 왕위를 승계했는데요. 그게 1715년입니다. 그때 루이 14세가 두 번째 증손자인 루이 15세에게 왕위를 승계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나는 전쟁을 너무나도 자주 치렀다. 주변 국가들과 너무나도 전쟁을 많이 치르는 바람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다.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또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했다. 전쟁에 참전한 그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은 전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바람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두 번째 증손자인 너는 나의 왕위 승계자로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지 말고 평화롭게 살도록 해라. 나는 전쟁을 치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허영심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었다. 너는 전쟁을 치르지 말아라.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왕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전처를 밟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에게 전쟁 비용도 많이 세금으로 걷어들이지 말고 또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지 마라. 이웃 나라들과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해라. 나의 전처를 밟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1715년에 루이 14세가 77세의 일기로 사망할 때 불과 4살에 불과했던 두 번째 증손자 루이 15세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또 이런 유언도 남겼죠. 짐은 지금 사망한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있던 시절에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짐은 지금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라는 명언을 또 남겼습니다. 좀 모순된 명언인 것 같기도 하죠. 짐이 곧 국가면은 본인이 죽으면 국가도 멸망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죽는 시점에는 짐은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프랑스는 영원하리라 라고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2년 3개월 18일 동안의 통치를 마치고 77세의 나이였던 1715년 9월 1일에 서거하면서 불과 4살에 불과했던 두 번째 증손자에게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을 했는데요. 그 루이 15세, 루이 14세를 승계한 루이 15세는 5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74년까지 1715년부터 1774년까지 59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는데 그 기간 중에 엄청나게 향락과 또 문란한 성생활, 여자 문제 복잡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엄청나게 초래했죠. 그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의 왕위 승계자인 루이 15세인데요. 자, 루이 15세 엄청나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그러한 유언을 이행하지 않고 여자 관계 복잡한 그 문란한 생활, 또 전쟁을 또 치르고 또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백성들한테 징수하고 그래서 루이 15세의 59년의 통치 기간 중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고요. 그래서 그 루이 15세가 1774년에 또 천연두로 사망합니다. 천연두로. 그 1774년에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사망하니까 그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왕위를 승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부르봉 왕조의 3대 국왕이 루이 14세, 그의 두 번째 증손자가 루이 15세, 또 루이 15세의 손자가 루이 16세, 이런 관계다 보니까 그 루이 14세와 루이 16세는 5대 차이가 나죠. 5대. 자, 그래서 1774년에 이제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제5대 국왕에 즉위를 하는데요. 그로부터 15년 후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게 아니죠. 세계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그냥 발발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루이 15세 시절, 또 루이 14세 시절, 절대 왕정 시절에 그 수많은 전쟁이 발생하면서 백성들은 엄청나게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쟁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징수를 하면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게 누적이 돼서 백성들은 결국은 절대 왕정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제 우리 백성이 주인인 세상이 와야 된다. 국가의 지도자를 세습을 통해서 승계하는 그 군주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을 통해서 뽑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공화정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인류 역사상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결국은 그 절대 왕정 시대에 그 핍박받았던, 억압받았던, 수탈당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공화정을 실현한 게 바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이 16세는 결국은 재위 기간이 1774년부터 1789년 동안 15년 동안 재위한 상태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맞이했고,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3년 후인 1792년 왕위에서 폐위가 됐고, 이듬해 1월 달에 1793년 1월에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귀족들의 약 90%, 또 국왕이었던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또 왕족들, 수많은 왕족 귀족들, 또 국왕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한 3천여 명이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했고요.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을 했는데요. 그 중에 4년 4개월 전에 출간한, 즉 2020년 4월 출간한 게 인문학 서적 3번째 작품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과 프랑스 대혁명에 관해서도 많이 리서치 연구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앞으로 16일 후에 개막이 되는 제33회 하계 올림픽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요즘 제가 프랑스에 관해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유럽의 군주들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1643년부터 1715년까지 무려 72년 3개월 18일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절대 왕정의 최고봉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긴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4인방 중에 한 명인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부터 10개월쯤 전 작년 8월 말에 2023년 8월 말에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여행을 할 때 캐나다의 퀘벡에 갔을 때 캐나다의 퀘벡의 구시가지 뿌띠 샹플랭 거리의 중심에 루아얄 광장이 있는데요. 그곳에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르봉 왕조를 열었는데요. 할아버지 앙리 4세가 부르봉 왕조를 열었고 앙리 4세의 명령에 따라서 프랑스 탐험가 샹플랭이 1608년에 프랑스 퀘벡과 몬트리올에 정착촌을 건설을 해서 캐나다의 시작은 결국 프랑스인들이 열었었는데요. 지금도 퀘벡주에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앙리 4세의 손자이자 부르봉 왕조의 3대 국왕인 태양왕 루이 14세의 동상이 바로 퀘벡의 중심과